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최경환 전 의원 그리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실장 그리고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이 17일 날 가석방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전 조선일보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이 세 사람이 17일 날 가석방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에 오면서 정치인, 경제인들이 가석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자, 이 박근혜 시절 이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최경환 전 의원, 이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신임을 많이 받아서 강력한 권력을 쥐었지만 실제로 묵묵히 일하던 또 다른 사람들은 소외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박근혜 정권 내부의 일이고, 최경환 전 의원 이 징역 살이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가석방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이 확정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최지성 전 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그리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모두 가석방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자, 최경환 전 의원은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는 2인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됐는데 17일 가석방됩니다. 또 최지성, 장충기, 이재용 삼성전자의 정말 공신 중의 공신입니다. 특히 장충기 전 차장, 이 미래전략실 차장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요새는 그런 걸 갖다가 좋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쉽게 하면 로비 같은 것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석방 된다는 소식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들이 비워놓은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 관심이 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정치권 인사는 최경환 전 의원,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이 11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 삼성 측 관계자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최경환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2018년 1월 구속됐습니다. 징역 5년형을 받고 복역해왔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도 이 형기의 60% 정도를 채웠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현재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정원장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단신성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도 똑같은 원칙으로 수사를 한다면 박지원 현 국정원장, 또 문재인 정권의 부패 의혹에 연루됐던 그 많은 정치인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이 나온 그 자리에 누군가는 들어갈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조선일보 기사에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 편견 없이 순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적폐청산, 문재인이 한 것만큼 하면 된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자리 비워두려고 3명만 내보냈나 보내. 좀 더 뒤지면 자리가 더 필요하니까 다른 분들도 얼른 보내드리시게나. 물론 이거는 하나의 댓글이고 이분의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댓글이 왜 나올까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 신인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했던 정의의 사도 같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번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도 문제가 있으면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코멘트를 할 만큼 문재인 정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측에서 한 말은 죄를 안 지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친정권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죄가 있어도 문재인 권력의 실세들이면 봐줬다는 의혹입니다. 라임 옵티머스의 그 많은 정치인들이 거론됐는데 지금 수사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된 사람이 있습니까? 조 단위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이걸 그냥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입사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똑같은 원리대로 수사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댓글입니다. 박지원 준비하시고, 물론 박지원 국정원장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발당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뭐 아무런 물증도 없이 고발당하자마자 며칠 만에 피의자로 입건해놓고 한다는 말이 언론에도 많이 나고 말이죠. 국민적 관심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자, 같은 잣대로 과연 전 정권 특활비, 문재인 정권의 특활비를 수사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상비, 액세서리비 이거 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념관으로 가버립니다. 힘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자, 일단 최경환, 장충기, 최지성은 나왔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국정원장들 특활비 수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